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강좌는 프레임 모델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레임 모델러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지금 해당 정보를 보시면 2019, 2018 버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20 버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 버전 하위 버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 프레임 모델러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툴바를 보시면 그 데이터 내보내기와 매칭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 정보 추출 도구, 선택 데이터 표시 도구, 그 다음에 기둥, 보, 벽, 슬라브, 개구부, 그 다음에 램프, 라인 그리기 등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푸시풀 도구는 스케치업에 있는 푸시풀 도구와는 달리 전체 면을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상에 그리드가 있잖아요. 그 축열을 만들어서 기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리드가 있는데 2D하고 3D 그리드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레임 모델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때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요 끝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 모델 컨디션이라고 나와 있죠. 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보 등에 간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트림, 그러니까 잘라져야 될 때 저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둥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입력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입력과 도면상 입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란에 보시면 부재 속성을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대한 기호를 설정하는 기둥 목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기둥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둥을 어떤 삽입점 기준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삽입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림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위쪽 순서를 더 우선해서 부재들이 서로 겹쳐 있을 때 잘라내는 그런 기능들이 이쪽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도면에서 기둥 하나를 한번 크기를 볼게요. (600 by 600입니다) 우측 하단의 V12 창을 보시면 600 by 600이고요. 그리고 높이도 한번 단면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보 아래쪽까지 이제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3600입니다. 폭 600에 너비 600에 높이가 3600. 사각기둥하고 원기둥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규격도 이쪽에 쓸 수 있습니다. 600, 600, 3600. 자, 삽입점은 이쪽에 코너 부분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중심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코너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시고 기둥 이쪽 면에 중간점도 가능합니다. 기본값으로 해볼게요. 자, 어플라이 누르시면 좀 전에 그 입력했던 규격대로 기둥이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쪽 끝점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어떤 방향으로 배치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네, 기둥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쪽도 같은 크기의 기둥입니다. 클릭, 클릭.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셔도 돼요. 선택툴로 선택하시고 무브 툴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배치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둥도 한번 볼까요? 크기를요. 600에 500입니다. 그러면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높이는 똑같이 하고 기둥 기호를 C2로 바꿉니다. 규격도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C1, C2가 따로 목록에 생성이 됐습니다. C2를 선택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클릭해서 방향 잡아주시면 C2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위쪽으로도 더 복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둥을 배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상에 먼저 보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볼을 보시면 네, 550에 400입니다. 네, 이쪽이 400이고 높이가 550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B라고 써 있는 빔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폭이 400, 높이가 550. 기본적인 그 메뉴나 UI는 컬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삽입점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400에 550 해서 어플라이 하고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렸는데 왼쪽 하단, 그러니까 우측 하단의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위치가 이쪽 기준이 아닌 우측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기둥 자체가 단면도상의 왼쪽으로 기둥하고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시키셔도 되고요. 다시 그리셔도 됩니다. 자, 다시 그려볼게요. 어플라이 하시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지금 아까 저희가 설정했을 때 보 아래쪽에 있도록 했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길게 뽑으셔도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기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실 때는 기준점 때문에 나중에 그 보에 대한 위치 같은 것들을 산출할 때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 직접 그냥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부터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위치를 무브 툴로 이용해서 왼쪽으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보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네요. 550에 400입니다. 그 위치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빔 누르시고 어플라이 하시고, 자,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하면 되겠죠. 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벽체가 있습니다. 월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직접 입력, 도면삭 입력. UI는 계속 똑같습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요번에는 도면상 입력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직접 입력을 하시려면 높이를 지정하게끔 돼 있죠. 높이. 그래서 아까 기둥이나 보처럼 가로 세로 규격이 아니라 지금 벽체는 높이만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높이를 일단 그냥 3600으로 맞춰 놓고요. 자,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플라이 누르고, 네, 이쪽에 있는 벽체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벽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벽의 폭을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월 누르시고 어플라이 하고 벽의 폭을 설정하고 처음에 찍었던 위치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의 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벽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벽 형태가 어느 정도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드시려면 이렇게 도면상 입력으로 하시고요. 먼저 벽의 아래쪽 면을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폐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면이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다른 선이나 객체의 높이를 참조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슬라브를 만들어 볼게요. 슬라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UI는 계속 비슷합니다. 슬라브 기어 넣어주시고 규격을 만드실 경우에는 이쪽에다 규격 표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두께만 정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성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다각형, 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플라이 누르시고 네, 이렇게 네 점을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 형태의 슬라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형 형태도 만들어 볼게요. 자, 다각형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는데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점까지 클릭하셨으면 세 번째 점부터는 컨트롤을 눌렀다 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우스 커서 우측 하단에 더하기 표시가 표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다각형을 계속 그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찍었던 포인트에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각형의 슬라브가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각형 슬라브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구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컷 오프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해 보면 사각형, 원형, 그 다음에 컴포넌트, 서브트랙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컷 오프 맥스 뎁스 밸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하는 개구부 형태가 어느 두께까지 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설정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여기 그렸던 벽 두께가 400이에요. 자, 사각형으로 돼 있죠.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뎁스를 200으로 하고 자,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자동으로 컷이 되는데 200mm만큼만 이렇게 들어가요. 400mm 이상이 돼야 완전히 오프닝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 1000으로 해놓고요. 렉탱글로 해서 클릭해 주시면 완전히 컷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 입력하실 때 우측 하단 VCB 창에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원하는 크기만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갖다 대시고 950에 120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원하시는 크기대로 개구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형 창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물에. 그래서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네, 이쪽에다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해당 반지름만큼 해서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면서 개구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하고 서브트랙트가 있는데요.
자, 일단 서브트랙트 먼저 해볼게요. 서브트랙트를 하실 거면, 자,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아래쪽 스테이터스 바 보시면 컴포넌트나 그룹을 클릭하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유리창을 메스만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자,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지어보면 뜰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 툴에서 서브트랙트랑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해당 객체의 크기만큼 그냥 빼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크게 하실 거면 뭐 다각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 객체가 있던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 상에 컷 오프닝 기능이 있어요. 스케치업에. 그 컷 오프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뚫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쪽에 창 객체가 있고요.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해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고요. 지금 컴포넌트 대화 상자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win1이라는 좀 전에 만든 컴포넌트가 보이시죠? 자, 에디트로 가셔서 글루 툴을 any로 바꾸시고 컷 오프닝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태로 지금 배치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벽에 평행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수직으로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컴포넌트 자체 축 때문에 배치가 any로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축을 바꿔주셔야 벽에 정확하게 붙습니다. 자, 컷 오프닝 해제하시고 다시 넌으로 한 다음에 체인지 엑시스 누르시고요. 이 면이 XY가 돼야 됩니다. XY. 자, XY.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컴포넌트 축 자체가 이 면이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클릭해서 배치를 해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었죠. 자, 글루 툴을 any로 해주시고 컷 오프닝을 체크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오프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쪽도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오프닝 누르시고 컴포넌트. 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콘 눌러서 컴포넌트에서 OK 버튼 누르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저렇게 객체를 겹치도록 모델링 해놓고 한 번에 계고부를 만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능부터는 또 추후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